오늘 빅토르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석유가스 유망성이 높다. 시추해야 입증이다. 이거예요. 그냥 시추하기 전엔 아무것도 몰라요. 시추해봐야 됩니다. 시추해봐야 돼요. 시추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게 다야. 없어요. 왜 시추를 해야 되는지, 왜 그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 자, 동해안 탐사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 어떻게 높아요? 그냥 높아. 분석 결과 모든 시추공의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가 갖춰 있다. 석유가 실전하기 위해선 대륙붕 안에 많은 모래가 있어야 하는데 동해 심해에서 대륙붕 안에 모래가 많더라. 제가 봤을 때 근거는 이게 단 것 같아요. 유망구조 잠재력을 확인했다. 잠재력. 그러나 유망구조에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 존재가 있다는 점은 판별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추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추할 거야. 시추해야 돼. 그게 돈이니까. 시추 성공률은 20%. 상당히 높은 수치다. 자, 그런데 15년간 동해 심해 탐사를 진행한 호주 우드사이드가 지난 1월 철수한 뒤 장래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데에 대해서는 우드사이드가 조기 철수해가지고 탐사 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드사이드가 15년 동안 동해를 돌아다녔어. 탐사를 하고 분석을 했어. 15년 동안.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면 액트지오는 동해를 탐사했냐? 아니, 액트지오는 집구석에서 이 우드사이드가 15년간 탐사한 자료들만 받아가지고 분석한 게 전부입니다. 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을 의뢰한 배경. 아니, 사실상 1인 기업한테 이 분석을 의뢰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4개 업체에 대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경쟁 입찰에 들어온 업체들은 누구냐? 공개해달라. 안 된다. 공개할 수 없다. 이게 있었잖아요. 한국가스전 미래가치 없다. 우드사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자 정부가 즉각 반발했는데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건 2022년 다른 에너지 기업과 합병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거다. 우드사이드는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15년 동안?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와 추가 탐사 자료 등을 액토지오에 넘겨 새롭게 분석을 했다고 반박했다. 아무것도 설명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는 안 합니다. 아무것도 설명 못하고. 아브레우가 그동안 심해는 깊이 연구된 적이 없으며 이번 분석에는 더 많은 새로운 데이터가 뒷받침됐습니다. 어떤 새로운 데이터냐? 말 안 해요.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넓은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근데 자료는 우드사이드가 준 자료가 전부라는 거. 자, 이근상이라는 환경 관련 교수가 그 회사가 담당했던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유망구조까지 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근데 이 양반 발표에 관련 주가가 꼬라박 폭락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탄화수소 발견 못했다. 시추해봐야 된다. 경제성을 가르는 키라고 하는데 이 탄화수소가 있냐 없냐? 탄화수소가 없더라. 시추해봐야지 알 수 있다. 와, 확률이 더 낮죠. 20%라는 것도 다 구라라는 겁니다. 정확한 매장량을 알려면 140억 배럴이라고 했잖아. 근데 시추해봐야 한다.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는 35억에서 140억 배럴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유정에서 탄화수소가 누적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탄화수소가 없는데 140억 배럴이다. 20% 확률이다. 개소리를 한 거예요. 암석 품질 변화와 공급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140억 배럴 석유화학가스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다. 야, 진짜 석유 25% 가스 75% 예상 매장 비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예상한 거야? 추정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비율로 도출한 것.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니까 그렇다더라 이 말이에요. 과학적 근거가 없어. 기반함에서 가스와 콘덴세이트 그리고 석유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 분출될 수 없는 가능성을 모두 고조하게 되지만 정확한 비율을 확답할 수 없다. 뭐야 이게.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수석위원은 140억 배럴은 제일 큰 거, 최대치. 7개의 유망구조가 있는데 시추를 통해서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 후 상업 생산량도 말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시추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이걸 5천억 이상 들여서 구멍을 뚫어보기로 결정했느냐? 라는 거에 아무런 답변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유망성 높지만 20%, 가능성은 80%의 실패 가능성, 이것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자, 20%의 가능성이 높은 거다 얘기했지만 실패 가능성 80%란 얘기죠. 그러면 20%의 확률이 나온 근거는 얘기 안 해줬습니다. 얘기 안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20%라는 숫자가 도출됐느냐? 말 안 해줍니다. 얘네가 하는 말이 뭐야? 우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드사이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을 했어. 심층 분석.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층 분석했는데 말 못 해줘. 컴퓨터 있고 프로그램 돌렸고 어떤 걸로 했는데 말 못 해줘. 뭐 하자는 거야 이게. 80%의 실패 가능성. 이것도 택도 없습니다 이거. 20%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근거 제시 못했어요. 시추해봐야 압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해 이씨. 시추해봐서 아니면 어이구 아니네요. 그 말 하면 되잖아. 근데 5천억? 뉴스원 임용우 기자. 참 기자입니다. 30분당 70m씩 뚫는다. 비용은 1공당 1,000억 이랬는데 요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막대한 비용에도 정부는 20%의 성공률을 예상한다. 최소 5번 이상 탐사 시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야 이씨. 정부가 20%의 가능성을 얘기했으니까 5번 하면은 100%. 야 이씨. 이게 기자야? 이게 기자야? 하나당 20%니까 5개 이상 뚫으면은 뭐 하나 나올 것 아니냐? 이게 야 하나당 20%면 나머지도 다 20%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게 기자야. 야 5번 하면은 5, 20, 20 곱하기 5는 100. 야 5개 이상 뚫으면 무조건 기름 나오겠네. 이게 뭐 하자는 이게 기자가 씨. 자 2035년부터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라고 하는데 2035년이면요 다른 나라에서는 내연기관 생산 중지됩니다. 예, 자동차 전기자동차로 무조건 가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다 다들 그러고 있어. 근데 이때부터 뽑아내기 시작할 거래.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죠. 근데 5번 이상 탐사 시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래. 성공률 20%라서 이게 기자라고. 언론이 진짜 기자 진짜 하기 쉽다. 기자 하기 쉬워. 이러니까 문과가 욕을 처먹는 거야. 아니 이과생들이 보면은 이것이 머리에 쥐난다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이고. 거기다가 영일만 석유 두바이유보다 품질 좋은 최상품. 난리 났어 지금 얘네들. 난리 났어요. 어떻게든 이거 시추하려고. 야 어떻게 알아? 경질유 추정. 한국 수입하는 값비싼 원유 대체 경제성이 높대. 우와 이게 대단하죠. 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최경영 기자가 청와대 개방 효과 매년 1조 8천억 원 만끽하고 계십니까? 그럼 동해유전 2천조도 믿으셔야죠. 당신들은 바보니까요. 근데 여기도 하필이면 또 2천조야 왜? 2천에 뭐 있어? 2천에 뭐 있냐고. 바보들이니까. 자 그러자 국민의힘 야당 산유국 되는 게 그리 싫은가? 아 코미디가 따로 없는데 추경호는 석유 매장 가능성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재뿌리기에 바쁜 것 같다. 이재명 대표부터 앞장서서 10중 8구 실패. 성공 확률이 20%라고 하는데 그 근거도 제시를 못했고 왜 20%인지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운운하면서 경제 과학의 영역을 정치 비방으로 폄훼하고 나섰다. 야 171석 거대 다수당이 이렇게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어야 되는가? 민생과 국익 앞에서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이번 탐사 시추 가능성을 20%, 국회의 유전 3%였고 통상 10%만 돼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재정 부담은 있지만 자원 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탐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한다. 시추에 성공하면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 이게 MB 때 자원 외교로 해먹은 경력자 아닙니까? 추경호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원 쪽이 왜 좋으냐면 실패했을 때 책임지지 않아요. 성공했을 때 얻는 게 워낙 크니까 실패를 감수하고도 투자해보자. 이 영역인 거예요. 이 영역.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미쳐 날뛰는 겁니다. MB 때 해 먹었잖아. 하베스트 유전 4조 5천억 주고 샀다가 얼마에 팔았어.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돈 그대로 날렸습니다. 거기다가 볼리비아 무슨 니켈 광산인지 다 그대로 날렸어요. 다 사기였습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쓰고 다 날렸어. 근데 책임지는 사람 있어? 아무도 없지. 이게 자원이에요. 이게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눈 돌리지 않고 이번에는 한국 땅에 있는 자원을 찾는데 이게 딱 걸린 거야. 자원 개발의 특수성. 추경호가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걸리죠. 이 단어가 뭔가 걸립니다. 자, 이 말이 왜 개소리인가? 우드사이드는요,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해안에, 요 광구 지역을 탐사하고 하는데 15년 동안 했습니다. 지분 50%를 줬다는 건 뭐냐면 자기 돈도 많이 태웠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더 이상 우리 돈 태우면서 여기다 할 수 없다라고 빠진 겁니다. 그 회사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액트지오라는 아브레우라는 인간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낮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큰 건 민자 사업을 해요. 자, 여기 가능성 있는데 이거 할 사람? 그러면 쓱 훑어보고 야, 이거 가능성 진짜 있네? 그러면 지분 받고 자기 돈도 태우고 지원 좀 받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근데 그 회사가 가치 없다라고 빠졌는데 15년간 훑어본 회사가 가치 없다고 빠졌는데 이걸 100% 정부 돈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100% 정부 돈으로. 가능성이 이렇게 높으면 민자사업 유치해야지. 돈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도 다 거부권하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내년 예산 짜고 있어요. 지역 카페 예산 100% 삭감입니다. 돈 없다며. 근데 아니 이렇게 돈 되는 걸 민자에다가 주고 정부 돈 아낄 수 있잖아. 그런 걸 안 하고 100% 정부 돈으로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성일종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일만 개발 사업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 발전을 저주하는 고사를 지내는 듯하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은가?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400조 원이 넘는 돈을 풀었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도 없다. 이번 사업은 시추비용에 약 5천억 정도 소요되는데 비난하는 게 맞나? 이 새끼들은요, 문재인 정권 얘기하면서 뭘 빼먹냐? 코로나를 빼요. 얘네가 권력 잡아요. 윤석열 정권 때 코로나 터졌어 봐. 근데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게 나았을 수도 있어. 이 찍들 주님 곁으로 많이 갔을 거거든. 얼마나 빚을 냈을까? 코로나 했잖아. 전 세계가 다 빚을 내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을 빼버리고 금액만 얘기하지. 이러니까 양아치 소리 듣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 검사 받는 거 돈 냈어? 치료받는 거 돈 냈어? 아니야. 그 돈 다 그 예산으로 했어요. 근데 건강보험 빵꾸 났어? 건강보험 예산 많이 들어갔거든요. 건강보험 오히려 흑자를 봤어요. 돈이 막 남았어. 코로나 때 검사 받고 치료해주고 이거 다 국가 돈으로 해줬는데도 건강보험 재정이 더 건전해졌습니다. 왜 그랬나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니까 일반 감기라든지 잔병 치레가 없어져가지고 병원을 사람들이 많이 안 갔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조금만 아프면은 가고 해서 나가던 건강보험이 훅 빠져서 그 당시에 동네 개인 병원들이 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없어져가지고.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죠. 자, 우드사이드가 사업 철수한 배경에 석유공사가 인수합병이 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김성태는 또 뭐라 얘기했냐. 김성태 알죠? 혼수성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우드사이드는 경영상 기업이 분할합병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대고 있는 일들의 일정 부분을 정리정돈해서 넘긴 것이다.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국면전환용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도의 정치적 기획이 가능한 용산 대통령실이었다면 지난 4월 총선을 그렇게 참패하도록 방치했겠나. 이거 매기는 거야 뭐야 김성태. 자, 이 부분이 제가 윤석열이 밥상을 엎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윤석열이 원래부터 이거를 같이 헤쳐먹으려고 기획하고 있었다면 총선 때 안 써먹었을 이유가 없어. 민생 토론회랍시고 해가지고 수십조 막 그냥 공수표를 날리면서 돌아다닌 인간이 이거 얼마나 좋은 카드예요? 그죠?
근데 총선 때 이걸 안 꺼냈단 말이야.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꺼냈겠죠. 몰랐어. 그리고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전날에 보고받고 이거다 해서 다음날 직접 브리핑을 한 겁니다. 지지율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내가 발표할게. 말리지도 못했죠. 그리고 제가 이건 윤석열이 판을 엎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굳이 밝혔다는 거예요. 액트지오한테 맡긴 건 이거는 상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소설의 영역인데 산자부와 석유공사와 엑손모빌의 관리를 받고 있던 이 관료들이 여기를 해먹을 타겟으로 딱 정하고 작업을 치고 있었어. 한 1년간 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이건 소설이에요. 그러고 있었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 이거는 석유공사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유공사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한테 돈을 뜯어내야 돼.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꾸민 거죠. 세계적인 회사 액트지오에게 검토를 받았더니 여기 가능성이 높다. 140억 배럴, 2,000조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헤쳐먹어야 되니까. 이걸 본 윤석열이 이거 너무 좋아. 내가 발표할래 해서 발표하면서 액트지오라는 회사까지 언급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윤석열도 같이 해먹으려고 했었던 거라면 그냥 세계적인 회사가 검토했다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말하면서부터 이 의혹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 안 하면 맞지. 말 안 하면 그거 어떤 회사에 확인했냐? 이거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액트지오라는 말을 했어. 왜냐면 윤석열은 몰랐으니까. 산자부 장관이 보고하는 걸 보고 이 회사가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구만 해서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액트지오 검색하면서 여기서부터 야 이거 뭐야? 가정집이야? 1인 기업이야? 이게 뭐야? 교육하는 데인데? 이러면서부터 의혹이 막 커진 거예요.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그냥 의혹만 있고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건데 이제 윤석열이 그걸 얘기하는 바람에 액트지오를 찾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거는 몰랐다. 주변에 MB 때 자원외교로 헤쳐먹었던 인간들이 이거는 작업을 치고 윤석열한테 세금 삥 뜯어내려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걸 윤석열이 이거 내가 발표할 거야 하면서 판을 엎어버린 거다라고 소설을 써봅니다. 자, 에너지 주식 급등하자 국민연금은 팔았습니다. 이게 또 코미디인데. 자, 국민연금이 한국가스공사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에너지공기업 주식을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 매매에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니 국민연금이 이익 보고 빠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우리 연금인데? 그럼 이거 뭐예요?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국민연금에 빠진 것 이건 아니다. 국민연금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492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자, 그러자 국민연금 주식 이걸 판다고 차익 실현하는데 몰두했다 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매도한 주식은 개인들이 모두 사들였다. 자, 한국가스공사 종목 토론방, 주식 종목 토론방 가면요 제정신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연예인 무슨 가십이 터졌어. 아이돌 뭐 이런 게 터졌어요.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엔터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주가 빠지는 소리 안 나오게 해라. 자, 종목 토론방에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 투자 유인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이번 투자 행태는 이에 역행한 것 일갈했다. 얘기는 뭐로 해석하면 되냐면 내 주식 떨어지지 않게 해라 국민연금 이 자식들아. 정부의 호재 발표에 연기금이 차입 실현에 나서는 것을 개미가 도와주는 꼴이 됐다. 아이고 맞네. 주식방 토론방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관련 주식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 돈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더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만큼 깨끗한 게 없어요. 돈이 더러운 게 아니라요, 돈에 욕심을 내는 인간이 더러운 거죠. 인간이. 돈은 매우 정직합니다. 세계의 자본시장 흐름을 보잖아요. 그것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액트지오 고문 회견에도 석유 테마주 일제히 급락! 사기라는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이 사건을 사기로 보고 있다. 이게 가능성 보면 계속 올라야지. 계속 올라야지. 이런 사안이 있거나 뭐 해외에 뭐가 있다 뭐 이럴 때
해외 주식시장, 이런 주식시장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40억 배럴이면요, 실제 국제 유가를 움직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국제 유가 아무렇지도 않죠. 전 세계가 이거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외신 없어요. 외신 없습니다. 외신에서도 언급도 없고요. S&P인가 거기에서 이거 가치 없다라고 얘기 이미 나왔어. 세계에서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지랄하고 국민의힘은 산유국 되는 게 그렇게 싫으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산유국 꿈 이루자. 자원개발 예산 2배로 늘린다. 와, 이것들 그냥 난리 났어. 와, 자원개발 예산 2배로 늘린다. 이거 진짜 MB맨들의 마지막 발악 아닙니까? 마지막 발악? 기재부와 내년 예산 협의 통해서 7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 검토한다. 야, 정부가 이참에 자원개발 예산 2배로 늘려. TF를 2개로 만드는데 하나는 자원개발 홍보 TF예요. 진짜 이 미친놈들이죠. 얼마 전에 미국이 달에 위성 보내주겠다 했는데도 예산 없어서 무산된 적 있죠. 이게 얼마였어요? 70억. 70억 없어서 미국이 야 꽁으로 보내줄 테니까 얹어. 위성 하나 얹어. 응? 돈 없어. 한 놈들이 5천억 저거에다가 쓴다. 자원개발 예산 2배 늘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봉지욱 기자는 순전히 기자로서 직감인데 훗날 대형 게이트 사건이 될 것 같다. 일명 영인만 친구들 게이트. 되겠죠. 될 겁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네. 동해 광고 분석 액트지오 홈페이지 컨설팅 메뉴 급조. 그동안에 홈페이지가 닫혀 있었거든. 안 됐어. 안 됐는데 홈페이지 갑자기 됐네? 근데 없었던 메뉴가 생겼어. 없었던 메뉴가 생겨버렸다. 뉴스버스의 기사인데요. 자, 액트지오가 1인 기업이며 교육사업이 주업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석유공사가 4일에 해명 자료를 냈어요. 내용이 뭐냐? 아브레우 박사가 액토지우의 소유주이며 대외적으로는 고문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했고, 아브레우 박사가 가이아나 유적 탐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미얀마, 볼리비아, 브라질 등의 컨설팅을 담당했으며, 액토지오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브레우 박사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며, 액토지오의 주된 업무는 탐사 해석이지만 인력 양성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회사에다가 왜 맡기냐고. 미친놈들이지. 하지만 1인 기업 해명 자료라는 제목과는 달리 해당 자료에는 액트지오가 1인 기업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는 않았고, 가정집인 회사 주소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시인했어. 교육이 아닌 탐사 해석이 주 업무라는 반박과는 달리 미국 사업자 등록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는 액트지오의 사업 영역, 직업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명시돼 있다. 자, 그동안에 다운돼서 열리지 않았던 액트지오 홈페이지는 6일 어제 다시 오픈됐는데, 이전 홈페이지에 없었던 컨설팅을 메뉴 맨 앞에 내세워 한국 언론이 의혹 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데 해당 홈페이지는 6일 현재 컨설팅 메뉴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7일 예정된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급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액트지오에 이게 생긴 거예요. 컨설팅 그리고 견적 넣는 요런 메뉴가 생기고 나머지는 또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석유공사가 밝힌 가이아나 유전 탐사 작업의 주도적 참여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있는데, 역대 최대 석유 탐사 사업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가이아나 연안광구 개발 사업, 미국의 엑손모빌이 중심이 된다.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미국 헬스, 캐나다 에코오일 등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데, 자, 엑손모빌이 하나 17조를 투자했어요. 요 가이아나 유전 탐사에. 현재까지 100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사업. 여기에 지질 분석 전문가인 아브레우 박사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자, 아브레우 박사와 액트지오가 유망성 평가에 참여했다는 미얀마 AD7 광구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대우가 개발에 실패해 1000억 원이 넘는 처참한 실패를 맛본 곳이다. 1000억 원이 넘는 실패가 처참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5천억을 그냥 날릴 수도 있잖아. 이상을. 포스코는 호주 우드사이드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탐사와 분석은 우드사이드가 맡고, 액트지오는 일부 분석 하청이 주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주 직원 없이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아브레우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이른바 컨설팅 부티크의 국책 사업을 맡긴 것도 의아한 부분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 23년 6광구와 8광구 재탐사 사업은 직원 수 1200명, 세계적 탐사기업인 노르웨이 쉐어워터 지오 서비스에 맡기고 데이터 분석만 따로 떼어 액트지오를 선택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탐사기업 노르웨이한테 멍 맡겼는데 분석은 액트지오를 따로 떼서 줬다는 거야. 왜 이래야 되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는 윤석열이 액트지오가 세계적인 회사다. 그 회사가 여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라고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공범이었으면 액트지오를 숨겼어야지. 액트지오를 공개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자, 조갑제. 1976년 박정희 포항 가짜 석유 파동이 떠올라. 조갑제는요, 이거 제로다. 가능성 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갑제가 우리에게는 보수 꼴통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원래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던 열혈 기자 출신입니다. 열혈 기자 출신이에요. 조갑제 기자가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 포항 유전 가짜 파동을 추적해 특종을 낸 바 있어요. 조갑제가요. 그 당시에 조갑제닷컴에서 윤석열의 포항 앞바다 유전 가능성 발표와 박정희의 포항 석유 대소동이 겹친다. 가짜로 판명된 포항 석유 발견 대소동. 박정희가 이 사기를 친 걸 조갑제가 탐사 취재를 해가지고 밝혀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국제신문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인데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를 하니 취재를 통해서 해당 발표가 부풀려진 것을 파헤친 사람이 조갑제입니다. 원유가 매장돼 있더라도 극소수이거나 경제성이 없다고 보도했고 조갑제는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조갑제예요. 그래서 조갑제가 이거 가능성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딜 봐도 근거가 없어. 가능성 20%에 대한 근거 제시하지 않았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은 네오액트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석유공사가 4개 업체 경쟁 입찰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뭐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알려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는 거 투성입니다. 이 기자회견에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시추해봐야 합니다. 실패 가능성 80%예요. 탄화수소 못 찾았지만 시추해봐야 합니다. 이게 다예요.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건 여기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20%라는 근거, 이 결과가 나온 근거는 이러이런 계산을 통해서 도출된 거다. 이러이런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거다. 이거 시추해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우리는 이러이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분석했다.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알려줄 수 없어. 시추해봐야 됩니다. 시추해봐야 됩니다. 시추하고 싶어요 라고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추하게 해주세요. 나 시추해야 돼요. 이렇게밖에 안 들리더라니까. 과학적인 얘기가 없어요. 돈이 정직합니다. 주가 빠지는 걸로 봐서 국민연금이 빠진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 사기다. 정조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엑손모빌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엑손모빌은 한덕수도 그렇고 조태용도 그렇고 걸린 사람만 2명인데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뇌물로 보이는 그런 뭉칫돈들을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계속 주고 있었던 회사가 엑손모빌입니다. 근데 아브레우라는 사람의 경력 중에 엑손모빌에서 함께 일했었다, 엑손모빌이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라는 게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계속 엑손모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엑손모빌은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을 오래전부터 뇌물로 보이는 돈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회사다. 그러면 엑손모빌이 움직이면서 그 뇌물로 보이는 돈을 뿌렸으면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걷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움직였고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엑손모빌과 관련이 있었던 아브레우라는 사람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이거 타당하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시추 작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엑손모빌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 봐야 됩니다. 들여다 봐야 돼요. 윤석열 때문에 거하게 처먹으려는 거 이거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